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임혜입니다. 네, 마이크 조금 가까이 할게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식사는 잘 하셨나요? 잠깐 외출하고 들어왔어요. 네, 패드 좀 킬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역시 덥고 서울은 폭염주의보라고 뜨더라고요. 예. 어젯밤에는 자는데 제가 이렇게 선풍기를 에어컨을 좋아하지 않아서 에어컨은 정말 가급적 안 틀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풍기는 트는데 선풍기도 왜 그密풍으로 소리 별로 안 나는 거 저소음 그렇게 쓰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되게 약하게 틀었는데 어제는 세게 틀어도 이게 뭐 모르겠어요. 예. 결국은 너무너무 그 얼음이 막 한갈띠기는 콜라가 한 잔 먹고 싶은데 여행 갔다 와서 살이 조금 찐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꾹꾹꾹 참다가 결국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콜라는 안 먹고 탄산수에다가 얼음을 좀 넣어서 벌컥벌컥 먹으니까 조금 편하네요. 예. 이게 마스카라를 조금 많이 했더니 안경을 찔러 나와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은근 또 제가 이런 작은 거에 예민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소라 KK님, 은0710님, 네, 백주님, 예, 다른 분들은 안녕하세요 했는데 너무 예쁘세요라 그래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인상 좋고 여성스럽다고요. 그렇죠. 인상은 뭐 하도 실실 웃고 다니니까 이제 얼굴에 하도 웃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웃는 상이 돼버렸어요. 네. 잘 웃습니다. 그리고 여성스러운 거는 뭐 다 누구나 양면성이 있죠. 예. 전체적으로 저는 그래도 좀 여성성이 있는 편인데 뭐 일하거나 뭐 아니면 사업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여자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예, 남성성도 좀 많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보통 사람이 막 좀 통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그런 과에 조금 더 그러니까 50을 따진다면 그런 쪽에 조금 더 가깝고 그리고 이렇게 잔잔한 거 계산하는 거 싫어해요.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끝전 이런 거 챙기는 사람이 있고 끝전 안 챙기는 사람이 있죠. 예. 저는 조금 끝전 안 챙기는. 그러니까 실물로는 끝전을 안 챙기고 그 숫자상으로는 또 챙겨요. 숫자상은 또 이게 아구가 맞아야 돼. 예. 그래서 제 성격을 저도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뭐 자기 성격을 뭐 그렇게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생긴 대로 예.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죠. 네. 오늘 아침에는 잠깐 그 우리 김 기자랑 미팅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볼일 하나 보고 지금 부랴부랴 집으로 들어왔다가 아무래도 내일은 또 제가 천안에 출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라방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예, 라방을 열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이 뭐 본인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 자녀 교육에 관련돼서 예, 질문이 있으면 올리셔도 됩니다. 예, 제가 크게 이렇게 해요 운영을 우리 아이의 제가 출산까지는 모르겠고 양육, 교육, 그 다음에 입시, 진로 이렇게 아이들은 네 꼭지예요. 예, 자녀에 대해서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특히 저는 여러분을 조금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양육, 교육, 입시, 진로까지 제가 컨설팅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엄마를 본다면 엄마의 일과 그 다음에 엄마의 성장 그래서 저희 샤론코치 연구소는 6꼭지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강의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샤론 코치 클래스예요. 예, 네이버에서 찍으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는 저랑 대치동 강사들이 그 학부모들에게 전달해 주는 아주 정말 엄선된 그런 내용들로 강의를 만들죠. 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샤론 코치 TV, 그 다음에 인스타, 뭐 카페도 있어요. 네이버 카페. 예, 그리고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한 건 블로그죠. 그래서 블로그는 제가 1900년대부터 했어요. 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블로그를 했습니다. 작은 애가 1994년생이니까 예, 그때 정도에 했거든요. 네, 그때 걔가 그럼 제가 94년이니까 한 4년, 98년도, 99년도 이때 했을 것 같아요. 꽤 오래 했죠. 네, 그래서 또 그런 내용들은 또 우리 유튜브 멤버 중에서 저랑 같이 마케팅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샤플 아너스라고. 예, 그분들과 함께 또 마케팅 정보도 또 주고받죠. 보통 그 인스타나 이런 데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나 아니면 여하튼 마케팅에 관련된 강의를 하는데 그 일로 성공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그 강의 자체가 돈벌이여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관련돼서도 이제 강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직접 투자해서 그래서 성공 체험도 있고 일단 자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보고 그거에 대한 성공을 알려주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자기는 투자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어떤 그 투자하는 스킬만 그것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강의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유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네, HK05 예, PU120님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MUEENEM님 김포 한강 신도시고요. 7세 9세 네. 중고등학교까지 생각해서 학원 보내기 편한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요. 부평 삼산동과 안양 비산동을 알아보는데 어느 쪽이 좋을까요? 그런데 제가 부평 삼산동과 안양 비산동은 잘 몰라요. 근데 뭐는 있냐면 안양은 평촌과 가깝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평보다는 안양이 훨씬 더 학군지 아니면 학원가가 형성돼 있죠. 결국은 학원 다니기 편하다는 얘기는 교육특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경기권은 뭐 일단은 신도시 중심이겠죠. 예. 분당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촌도 있을 것이고 일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동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활발하게 대치동과 가장 흡사하게 운영이 되는 곳은 아무래도 분당이고요. 네. 그리고 일산하고 평촌은 조금 더 색깔은 다른데 평촌에도 굉장히 그 좋은 중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볼 때는 강남에서 일산은 굉장히 멀죠. 그래도 안양이나 이쪽은 조금 더 가까운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주할 때는 성별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나지만 초등 때 전학을 간다면 1학기에 가야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 이제 큰애가 초2잖아요. 여학생이라면 저는 초2, 초3까지는 전학을 하라고 하고 남학생들은 뭐 그렇게 학년에 큰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대신에 이사를 가기 전 6개월은 미리 그 동네 학원을 좀 다녀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KK 소라님이 초3
사립초를 다녀요. AR은 6점대예요. 트윙클, 트윙클 U가 그건가요? 온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라는 거죠. 네. 책을 좋아하고 즐깁니다. 맥슬러상 언어 영역과 수 영역의 차가 조금 보입니다. 6세부터 구몬, 7세부터 소마, 교과학원도 다니고 있고요. 소마는 천천히 꼭꼭 밟아 초6에라도 프리미어 졸업을 시키려 계획 중입니다. 학군지가 아니다 보니 대치와 중계 라이딩을 고민 중인데 수학이 더딘 친구는 두 곳 중 어디가 좋을지요? 수학 선행은 3학년, 현재 4학년 심화가 끝나고 5학년 1학기 과정의 개념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립초 다니는 아이들은 일단 학교가 정규교육과정 그리고 사립초만의 특색교육, 그래서 학교에서 끝나는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두 바퀴를 돈다고 보셔야 돼요. 학교 수업 한 바퀴, 그 다음에 사립초만의 특색교육 한 바퀴, 그리고 또 세 바퀴째를 학원을 가는 거거든요. 정말 체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학년이면 이제 시작인데 너무 힘들어요. 네. 저는 오히려 그러지 말고 어차피 사립초에서 영어 교육을 많이 시킬 거라고요. 그러면 굳이 뭐 AR 6점대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네, 사실은 그냥 학교 공부를 더 충실히 하고, 그리고 오히려 집에서 원서를 많이 읽고, 네, 그리고 학교에서 쓰기가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쓰기만 조금, 뭐 화상 영어도 괜찮고요. 일단 라이팅하고 스피킹만 조금 백업을 해도 충분합니다. 영어는 그렇고요. 수학은 이제 여기서 뭐 웩슬러상 언어 영역과 수영의 차가 좋은 보인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 이 아이가 얼마나 그동안 수업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 이 결과의 의미는 없어요. 웩슬러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이 아이가 전체적으로 100분위를 좀 보시는 건 좋아요. 예. 상위 몇 %다, 이런 것들. 그거는 좀 의미가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10에서 15% 안에 들으면 우리나라 입시를 치르는데 문제는 없거든요. 머리가 나빠서 입시를 안 치르진 않아요. 스카이까지 가기까지. 그거는 게 중요하지가 않다. 근데 3학년인데 지금 선행이 이제 지금 3- 우리가 1학기잖아요. 근데 4학년까지 끝났대요. 그렇죠? 그럼 1년 조금 더 되는 선행이죠. 이제 5-1학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2년 선행 정도. 네. 대치와 중계 라이딩인데 집이 어딘지 모르지만 3학년부터 이렇게 라이딩까지 할 정도면 힘들어요. 너무. 예. 얘가 지금 사립초에서 늦게 끝나고 또 수학학원을 또 타 지역까지 가야 되고, 저는 그냥 그 지역에 수학 전문학원들은 다 곳곳에 다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오히려 학군지는 5학년 때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엄마가 지금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고 한참 성장할 나이에 이렇게 과하게 하면 일단 키 안 자라고요. 그 다음에 불안증 생기고요. 나중에는 이 학업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잃기도 하거든요. 예, 의지만 갖고 안 되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해도 된다. 그래서 영어는 가급적이면 학원보다는 학교 수업에 더 충실하고, 책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해요. 지금 많이 인풋의 기간입니다. 수학은 대치 중계가 내가 차로 뭐 한 20분이다 그러면 제가 가라 그래요. 근데 뭐 거의 뭐 1시간 걸린다, 아니면 교통체증일 때 더 막힌다, 그거는 전 비추예요. 그 동네에서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뭐 3학년, 5학년, 지금 2년 선행 정도인데 중등까지만 얼마나 많이 빼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은 또 그 수능에 바뀌어서 그렇게 과한 선행이 입시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올린 강의 중에 유튜브 샤론코치 TV에 왜 우리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나 그런 강의를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강의를 좀 들으세요. 우리 윤기은 원장님하고 제가 왜 수학학원을 다 다니고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학교 점수가 안 나올까? 중학교 가서 왜 점수가 안 나올까? 그거에 대한 강의를 올렸어요. 여러분 그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소라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너무 속 시원해. 네. 그리고 그 중등반 클래스나 초등고 클래스 비율을 좀 들으세요. 소라님은 강의를 좀 들으면 더 명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 비니님이 하남 8세, 영유는 3년 졸업했고요. 동네에 크레오 영어학원을 다닌다. SR은 6.7 나온다. 영어책을 사랑하고 현재 KG 그리고 구몬, 인라인, 하키, 수영. 요즘은 바둑에 빠져서 바둑학원은 주 2회 정도인데 아무 학원도 못 끊기 해서 다 다니고 있습니다. 8살 아이가 엄마가 쓰기에도 너무 많이 쓰죠. 네. 그리고 KG를 다니고 또 영어도 잘하면 아이가 학업적으로도 그동안 다지기도 잘했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라면 이렇게 과하게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 예. 물론 아직 1학년이라서 가능하긴 한데 좀 과해요. 너무 피곤해요. 우리가요 키가 큰다 이때 성장기잖아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키가 안 자라요. 예. 적당히 인라인은 2년째 하고 있으면 뭐 인라인 타면 날아다닐 것이고 하키는 글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고 네. 여하튼 체육은 줄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아이들은 엄마가 이제 정보를 준 거를 하는 거를 효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애들은 자부심도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하려는 거를 힘들지만 다 할 수 있어. 자기가 되게 착한 아이인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효율에서 떨어져요. 예. 우리가 뭐 음식을 잘한다고 뭐 음식을 많이 하고 많이 먹고 그런다고 다 소화가 되나요? 그거 아니지 않아요? 예. 왜 비타민 같은 경우도 하루에 적정량이 있고 그거를 몇 끼 먹는다고 흡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변으로 배출돼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 소변으로 배출되면 되지 왜 그러냐. 근데 그런 모든 약은요 간한테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 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과목을 얘가 안 끊을래요 하지만 실제 본인이 벅차요. 근데 정신력은 가능하지만 체력적으로 로스거든요. 그거는 할 짓이 아니죠. 자, 시간표 변경하시고요. 예, 초등 저 클래스랑 강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강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예, 그거를 꼭 좀 들으세요. 그래야지만 이 아이가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안다. 그리고 KG를 다니는데 굳이 구몬 수학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지 잘 모르겠고 그렇죠. 예, 그리고 국어 한자까지는 괜찮은데 국어는 교재를 풀어도 충분하고요. 과학은 오히려 학습지보다는 실험과학학원이 더 맞다. 예,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우리 아이한테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물건을 살 때 얘가 어떤 쓸모가 있는지 그 쓸모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비님은 우리 아이 전체적으로 예, 뭔가 세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 아시겠죠? 질문을 띄엄띄엄 올리시면 제가 못 봐요. 한 번에 다 올리셔야 돼요. 네. 비니님은 또 그 아이가
바이올린까지 배우고 있다고. 제가 답을 드렸죠. 예, 아이랑 충분히. 그리고 엄마가 말해주는, 애가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알려줬으니까 아는 거지. 그거를 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욕심부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학원은 중학교 1학년까지는 그래도 엄마가 세팅해 주는 게 맞는데 중2부터는 자기가 세팅이 돼야 돼요. 필요한 과목. 그래야지 자기가 결정하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더 공부를 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BOK님이 6세 학군지 영유를 다니고 있어요. AR이 1.5라 반평균보다 낮다고 지적받았는데 AR이 어쩐 점에서 중요한가요? 사실 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유에서 어떤 책을 선정해서 아이들한테 뭐 읽히게도 하고 독해도 할 것이고 뭔가 부교재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만 그 부교재에 대해서 그 영유 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얘가 수업을 못 따라가겠죠. 여기에서는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AR 점수에 맞게 교재를 선정할 거라고요. 영유에서. 근데 다른 애들은 그 책에 대해서 다 쉽게 받아들여. 근데 내 아이만 거기에 있는 단어라든가 문장 구조라든가 이런 거 잘 못 알아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서 독서를 좀 많이 읽혀서 적어도 반평균 정도까지 AR을 올리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래야지 우리 애가 수업을 따라가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질문을 띄엄띄엄 써서 자, 아이가 어린이 AR 점수보다 영어에 익숙한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는 마음에 여쭙습니다. 제가 답을 드렸죠? 이거는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실력을 백업하는 거다. 그리고 어떤 공부든 스트레스가 없는 건 없어요. 스트레스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동기부여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엄마가 백업을 해줘서 얘가 그 영유를 다닐 때 따라는 가야지 나중에 돈이 아깝단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비니님이 하남 늘 너무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같이 고민해 주시고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리를 아주 해야 될 타임입니다. 자칫하면 이렇게 막 계속 달리면 번아웃이 빨리 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보다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아요. 돈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쓰는데 아이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교육은 조금 적절하게 하셔야 돼요. 네. 티날님이 중2 남아 중간 기말은 올백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행이 엉망입니다. 수행도 프린트 챙기는 수행에서 프린트물을 모두 챙기지 못해 점수가 깎인다거나 교과서 정리하는 수행에서 전날 밤 하려고 보니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았거나 정말 생각이 없어 보이고 답답합니다. 남학생들은 보통 그러는지요. 잔소리가 너무 많아져 아이와의 관계가 나빠질까 고민입니다. 그냥 믿고 기다려주면 될까요? 안 되는데요. 네. 만일에 아이가 중학교 성적을 갖고 선발형 고교에 가고 싶은지 한다면 이거는 빨리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일반고를 가더라도 중학교 성적은 들어가요. 왜? 일반고도 여러분들 그냥 추첨이 아니라 교육감 선발고사예요. 그 뜻은 뭐냐? 중학교를 졸업하는 인원과 그 지역의 일반고가 받아들인 인원이 맞지 않아요. 결국은 중학교 성적이 나쁘면 고등학교에 일반고를 못 간다는 얘기예요. 원하는 학교를. 뭐 이거는 뭐 선발형 특목자사가 아니라 일반고를 못 갈 수도 있어요. 특히 경기도권은. 자, 그런데 얘가 중간 기말은 잘해요. 이거 뭐냐면 이 아이 마음속에 나한테 시험은 지필고사만 시험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학교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에 오늘 강의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중간 30, 기말 30, 수행이 40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수행이 굉장히 크죠. 예. 수행을 1학기, 2학기 나눠도, 예, 이거는 20점씩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비율이. 근데 이 아이가 프린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안 두는 거예요. 나는 막 시험만 잘 보면 됐지, 뭐. 시험이 진짜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학교의 평가가 뭔지, 평가 기준이 뭔지, 그리고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1점 1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고칩니다. 믿고 뭘 믿어요? 믿을 수는 없어요. 지금 기다릴 수도 없어요. 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얘한테 손해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거다. 네. 이제 부모가 자식을 믿는다는 거는 뭐냐면, 얘가 잘할 것이다, 이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미흡하지만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면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거. 아니면 지금 실패했어, 우리 아이는 또다시 도전할 거야, 그런 에너지를 믿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믿는다기보다는 기다려주는 게 더 맞죠. 예. 하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왜? 생각보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아이들의 의지를 꺾어놓을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저는 그게 우리나라만 해당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뭐 일본 영화나 유럽 영화, 뭐 아니 미국 영화, 뭐 이런 것들도 가끔 보면요, 거기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건 똑같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나랑 언니랑 있었어. 근데 아빠가 언니만 좋아해. 언니는 나름 성공한 사람이고 아빠한테 살갑게 굴고 어릴 때 예뻤고, 뭐 이런 동생이 느끼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게 커서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더라고. 근데 이게 뭐 한국에서나 나올 일이잖아요. 예. 근데 아니더라고요. 다 똑같다. 그 프로이드랑 제자벌이죠. 아들러라는 정신분석 학자가 특히 가족 간의 그 사랑, 특히 형제 간의 순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되게 그 아시아권 사람들이 느끼는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할 때는 나는 그 아들러라는 그 학자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한테 맞구나. 왜? 우리도 장남이 갖는 무게, 장녀가 갖는 무게, 차남, 차녀, 막내, 이런 거 다르잖아요. 즉 출생 순서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게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갈등은 그냥 인류의 공통적인 고민사인가 봐요. 그 미지의 서울 다 보셨나요? 저는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요. 예, 거기에서도 쌍둥이가 나오는데, 예, 미래와 미지가 있죠. 예, 큰아이는 되게 약하게 태어났고 둘째는 건강하게 태어나서 처음부터 부모들은 이제 큰애를 이제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큰애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행정고시를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공사를 들어가죠. 근데 이 작가가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썼더라고요. 너무 뜬금없이 안 썼더라고요. 사실 고시 준비하다가 행정고시를 가거나 대기업 가면 되게 수월하게 가거든요. 고시 공부가 워낙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공사라는 데는 중공무원 같은 데는 굉장히 고인물들이 많고, 아무래도 창의적인 것보다는 상명하복이 더 많죠. 그 분위기 자체가. 여하튼 거기서 왕따 당하고 뭐 그 다음에 불륜으로 오해도 받고 많은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참 사람이 밝게 살아야겠구나, 힘들더라도. 예. 그 미지는 언니에 비해서 내가 너무 공부 잘하니까 자기는 공부로 이길 수 없다고 해서 아예 공부를 안 했거든요. 고졸이란 말이에요. 지방에.
예, 근데 남자친구가 이제 변호사인 거예요. 근데 동네 친구였는데, 근데 되게 현명하더라고요. 아, 변호사랑 결혼하려면 그래도 내가 공부를 좀 해야겠구나 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삼수를 해서 심리학을 전공하는데 대학원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에너지를 많이 주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은 뭐 하루 정도는 저장하는데 제가 보통 유튜브로 옮겨놔요. 인스타는 백그라운드 재생이 안 되고, 백그라운드 재생은 틀어놓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스타는 되게 그런데 되게 불편해요. 예, 그래서 차후 유튜브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엘레나님 거 볼까요? 초사 여아, 초일남아, 강동구. 올해 말에 동대문구 이문동으로 분양되어 이사 예정이 있어요. 초등학교 학군뿐 아니라 인프라가 약해 고민입니다. 사립초도 고민 중인데요. 초등 고학년이 사립초로 전학 가는 것이 어떤지 여쭤봐요. 동대문구 이문동 쪽이 이제 아파트들이 새로 많이 이제 재건축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쪽이 교육 쪽은 조금 취약하죠. 그런데 요즘은 또 분양받아서 입주해야지 뭐 양도세라든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사를 안 갈 수가 없죠. 네. 그러면 4학년 말에 5학년, 6학년 때 사립초를 가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라면 그냥 어차피 2년인데 그거를 졸업하고 또 그냥 공립이든 사립이든 중학교는요 공립 사립이 의미가 없어요. 서울은 그냥 이사장이 누구냐지 교육과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아이는 동대문구에 있는 중학교를 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거기 사실 건가요? 그래서 2년을 앞두고 사립초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큰애는 또 그 동네 학교를 보내는데 밑에를 또 아들이라고 1학년이라고 사립을 보내면 아마 큰애가 되게 싫어할 거예요. 그것도 아이들은 편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즘은 꼭 어떤 지역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 중학교든 B 중학교든 그 중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따는 게 더 중요해요. 입시에서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이사 가시고, 그리고 또 단지가 커지면 거기에 또 학원들도 많이 생기고 정 불안하다. 그러면 이문동이 좀 멀긴 멀죠. 이문동이 동대문구 이문동. 중계동도 좀 멀죠. 그러다 강남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아니면 나중에 그냥 2년 채우고 거주기간 채우고 팔고 나오셨을 때 그때 중학교를 고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5학년 6학년. 그리고 또 하나는 여학생들이 5학년 6학년 때 사립했을 때 전학 갔을 때 생각보다 그 친구 관계, 교우 관계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어떤 애들 내가 거기 가서 항상 주도권을 잡고 뭔가 리더가 되고 싶은 아이들은 거기에 이미 터줏대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 고민하기보다는 아이랑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일에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그냥 이문동에 가서 5학년, 6학년 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 진짜 수학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그러면 대치동에 방학 때, 뭐 수학 캠프 이런 것도 괜찮고, 방법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시겠죠? 2년 정도 살고 이사하려고 해요. 그래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그러면 또 덜 살이 갈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있고,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동대문구 이문동이 외대, 경희대가 가까워요. 거기에, 학과장실,
영어과라든가 뭐 이런데 전화해서 좋은 같은 성으로 여학생이면 뭐 외대 영어과 여학생이라든가 뭐 이런 식, 아니면 아들은 뭐 경희대 뭐 한의대 뭐 남학생이라든가 이런 식에 가까우니까 뭐 시립대도 가깝고요. 예, 그런 학생들한테 멘토 겸 과외를 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르치거든요, 저학년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영어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화상 영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그런 쪽에 굉장히 입시에 취약해요. 네. 성동구도 이제 뭐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막상 좀 그렇고요. 광진구도 안에 인프라는 좋은데 거기 약간 섬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많이 다리를 넘어서 대치동으로 오기도 합니다. 학원 때문에. 그런 경우 있죠. 자, 이유애님 거 볼까요? 7세 놀이학교, 네, 초등 가기 전 수준을 알고 싶어서 CMS 필즈 테스트를 봤는데요. 원래는 교구 사고력을 추구했는데 필즈 테스트에서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니 고민입니다. 필즈가 굉장히 선행이더라고요. 진도가 빨라서 나중에 들어가면 반도 다운되고 더 힘들 것 같아서 욕심이 나더라고요. 7세니 교구 사고력이 나을지 빠르게 필즈로 들어갈지 고민입니다. 사고력은 교구로 하는 건 사실은 사고력이 아니에요. 예. 지필로 하는 게 사고력이거든요. 예. 근데 이 아이가 그래도 엄마가 유아 때 이 아이의 사고력을 많이 늘려놨나 봐요. 대때잖아요. 근데 요즘 또 이런 거는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대치동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원들이 지원율도 좀 떨어지고 인기도 좀 떨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요즘에. 네. 그래서 많이 이제 다니다가 애들이 학원을 더 쉬운 데로 갈아타기도 하고, 그거는 앞으로의 입시에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선행을 그렇게 빡세게 할 필요도 없고, 뭐 올림피아드 같은 그렇게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앞으로 입시는 오히려 조금 더 평범해졌어요, 입시가. 예. 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미적분2 이런 걸 수능에서 안 보잖아요. 예. 좀 다르다. 그래서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요. 이유애님은 저라면 그냥 필즈 보내고요. 예, 그리고 필즈 열심히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필즈를 안 가더라도 7세가 교구 사고력은 아닙니다. 7세, 8세, 9세는 지필 사고력이에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르나님, 역시 코치님 지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하튼 분양받아서 이사한다는데 축하드려요. 예, 돈 벌잖아요, 그래도. 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2년만 살다 나와라. 거기가 그렇게 계속 오를 지역은 또 아니죠.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6억, 예, 6억 뭐 대출 한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빅뉴스가 나왔죠. 예, 그래서 부동산이 막 잠잠합니다. 예. 돈이 없는데 예,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사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거는 또 그가 대출을 공짜로 받는 건 아니니까, 이자를 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과열된다고 판단하는데 더 세심하게, 예,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자가 이익인가, 어떤 자가 피해를 많이 보는가 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피해가 있다면 좀 더 세심하게, 예, 정책을 만들어도 좋죠. 그렇죠? 저는 특히 한국인은 이렇게 대출에 굉장히 예민한데 반면 외국인들은
되게 쉽게 우리나라의 재산을 사는 거는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세밀해야 돼. 일단 자국민 보호가 먼저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이런 것들도 더 두고 봅시다. 이유엔이 지필사고력 제가 무지했네요.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네요. 자, 영상은 일단 저장을 하고 나중에 올릴게요. 유튜브에. 그리고 또 이거를 저희 팀들이 쇼츠로 또 여러분에게 또 제공하기도 하죠. 홍수님은 초5 남아 아이가 수학학원 테스트만 보러 가면 실력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는 점수가 나옵니다. 테스트지를 보면 기초적인 문제도 틀립니다. 이건 엄마인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이를 가르쳤던 선생님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제일까요? 정말 몇 번 풀어봤던 문제도 시험에서 실력 발휘를 못하니 답답합니다. 학교 단원평가는 항상 고득점입니다. 그 수학학원 테스트를 먼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수학학원에서 보는 테스트는 두 종류가 있어요. 과하게 어렵게 내서 이 학원은 빡센 학원이야, 이 학원은 어려운 학원이야 라고 마케팅에 이용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많은 아이들이 시험을 보지만 뭐 평균을 뭐 40점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어디에 변별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한 문제 더 맞히는 애가 붙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 아이의 수학 실력을 공인하는 점수는 아니에요. 예, 그냥 그 반에 TO가 있어서 아이를 선발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발의 도구다. 근데 얘가 테스트를 보러 갔는데 엄마가 생각하기에 되게 낮게 나온다 하면 두 가지예요. 실력이 없거나 진짜로.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약간 공포가 있거나. 예. 그럼 그 시험에 대한 공포는 왜 왔지? 압박을 많이 느끼는 거죠. 이걸 잘 봐야 돼. 이거를 못 봤을 때 엄마한테 혼나. 이거를 못 봤을 때 내 체면이 구겨져.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물론 이런 건 필요해요. 이번에는 몇 단을 볼 건데 여기는 시험이 어떻게 나온대 라고 시험에 대한 의미, 시험에 대한 평가의 방법들을 미리 알려주고 아이가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면 자기 성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테스트부터 얘가 가기 싫어. 그리고 엄마가 의논도 안 했어. 그냥 불쑥 내일 3시에 A학원 테스트 갈 거야. 혹여 이랬는지. 그럼 얘는 가기 싫어. 일단 기분이 나빠. 엄마 멋대로 예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자꾸 테스트 보는 거 싫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여튼 일단 마음이 좀 편해야 되고 내가 그동안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한 거 제대로 했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지. 확인 한번 해보지. 그게 제일 좋은 마음이에요. 아니면 나 이 학원에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런 거 공부했고 이런 거 어려운 거 나온대 라는 정보를 갖고 내가 이 학원에 다니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점수가 또 잘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엄마가 5학년 아들이 테스트를 봤을 때 학원 시험을 봤는데 얘가 자꾸 실력은 100점인데 테스트가 50점 나왔다고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 시험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네. 그리고 학원에서 보는 거 일단 심리적으로 아니면 익숙한 공간, 익숙한 환경에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보는 거랑 낯선데 아니면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강박이 있는 데서 보는 거는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아이가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저는 어떤 경우 있었냐면 4학년 때부터 아들을 이제 무슨 경시대회를 이렇게 보냈었어요. 그때도 그런 게 또 한참 또 유행이었어요. 엄마들이 우르르 뭐 성대 경시나 뭐 KMC 뭐 이런 거 이제 보내요. 보내고 저는 또 미국도 그 미국 수학 경시대회도 갔었다. 답변 먼저 볼게요. 후진이 많이 고민하다 글 올렸는데 감사합니다. 준비도 엄청 하고 아이가 항상 잘하고 싶어 하는데 결과가 늘 안 좋아서 저보다 아이가 걱정입니다. 합격해야 다닐 수 있는 학원인데 답답하고 짠합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학원에다가 물어보셔야 돼요. 몇 단원부터 보통 학원은요 자기가 진도 나간 부분을 보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입학 테스트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만일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샘플을 좀 달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가면 돼요. 모든 시험은요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머리만 디미는 게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조금 얘가 꼭 가고 싶은 학원은 세상에는 없어요. 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스텝 A, 스텝 B, 스텝 C 차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게중심을 크게 잡지 말아라.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아시겠죠? 자, 그 얘기 하다 말았죠. 그래서 아들을 이제 친구 엄마들하고 같이 이제 경시대회를 보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나올 때 막 신나서 나와요. 엄마 이거 내가 공부한 거 나왔어. 이거 너무 쉬웠어. 막 이렇게.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요 푹 떠가지고 얘가 막 본상 받을 것 같을 거예요. 보통 색깔 있는 상이라고 하죠. 본선 지출상.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틀린 게 막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일 나쁜 게 너 왜 거짓말했어? 뭘 거짓말해요? 걔가 시험 볼 때는 잘 받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아니면 너 왜 엄마한테 뻥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요, 걔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의미를 너무 두지 마세요. 아이들의 행동에 자연스러운 거다. 그리고 아이들은 변한다. 그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만일에 성대 경시를 내보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성대 기출 사야 되잖아요. 기출 사서 풀려야 되고 교과서라든가 교과서 심화 교재 같은 거 많이 풀어야지. 그래야지 얘가 익숙한 문제에서 풀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스카이님, 학군지 중2 엄마. 이 시간에 하니까 또 중학생 엄마들이나 초등 고학년 엄마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네요. 좋습니다. 학군지 살고 있는 중2 근처 학원 기출을 학원에서 풀게 하면 잘 나오는데 학교 시험을 보면 그만큼 나오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저희 학교가 주변 학교보다 문제가 쉽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근처 학교 기출, 다른 학교 기출을 학원에서 풀면 잘 나오는데 자기네 학교 시험 못 본다. 가장 큰 원인은 학교 수업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학교 시험은 누가 내요? 학교 선생님이 내요. 그러면 만일에 앞반 뒷반을 나뉘면 앞반에서 출제하면 뒷반 선생님이 시험지를 보고 이거 나왔네? 내가 이거 안 가르쳤네? 라고 해서 얼른 막 교실 돌아다니면서 자자 잘 들어 수아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팁 엄청 주시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학교 안에서도 또 이것저것 많이 주세요. 수업 시간에도 주고. 그럼 이 친구는 학원에서 이제 풀어봤던 거는 집중해서 푸는데 오히려 학교 시험을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학교 수업 자체를.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이제 3단원 정도가 중간고사, 또 3단원 정도가 기말고사, 아니면 4단원이 될 수도 있고, 그 4단원에서
엄마들은 내가 못하는 단원을 더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학원에서는 오히려 제일 많이 나오는 중요한 그 단원을 더 많이 시킨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시험은 전략이에요. 전략. 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가 중학교는 특히 전 과목 A를 90점 이상을 목표로 맞아야 되는데 이게 중간이고 기말이고 수행이 있잖아요. 수행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겠죠. 예. 아시겠죠? 자, 모모주아님이 영어 원서를 읽히는 학원이 집 근처에 없어서요. 집 근처 영어 공부방, 영어 도서관 보내는 거 어떨까요? 요즘 영어 도서관은 책만 읽는 건 아니던데요. 네. 책을 읽고 리딩, 그 다음에 리딩 컴프레hension, 독해까지 같이 하기도 하고 라이팅까지 하던데요. 이 영어 도서관이 커리큘럼이 어떤지 먼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부방은 학년을 내가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공부방은 자칫 문법이라든가 아니면 내신 대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영어의 전체적인 근력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학년에 따라 다르다. 학년에 따라. 그리고 사실 원서는 학원에 안 가도 되거든요. 예. 엄마가 아이랑 같이 읽어도 되고, 예. 뭐 영어 도서관, 도서관에 영어 책들이 있잖아요. 그거 빌려서 봐도 되고,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해도 되고, 되게 많아요. 아이표 영어라는 책도 있고요. 또 그 현선의 그 유튜브 영어 학습법 뭐 그런 책들도 영어를 학원에 안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아요. 예.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실래요? 예. 질문을 다 올리셨나요? 네. 사실은 질문도 여러분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알아요.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 얼굴도 모르고 저는 여러분이 제 얼굴 보면서 글을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글만 보잖아요. 그랬을 때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느냐가 몇 줄의 글에 다 올라와요. 근데 물론 그거는 본심과 또 글을 쓰는 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인정은 해요. 근데 오늘 질문을 주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다 아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하고 하나라도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질문글을 올리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도 하나라도 더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이 쉽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가끔은 질문 자체가 굉장히 성의가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 인생이 그냥 성의 없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작은 거 아니면 솔직히 아이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거든. 근데 그거를 툭툭 이렇게 질문하면 이 사람은 인생 전체를 그렇게 툭툭 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답해 줄 때 되게 내가 답을 줘도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까? 라는 그런 불안감도 좀 생겨요. 이게 온라인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친밀하면서 또 생각보다 굉장히 영향력도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아이였을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내뱉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질문을 올릴 때도 진짜 내 아이를 관찰하고 이 점은 내가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를 고쳐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도 전달받았으면 아이들도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같이 아까 어떤 분이 같이 듣겠다 그랬잖아요.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전달 못했을 때 제3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아이들은 굉장히 객관화되거든요. 제가 요즘에 보는 그 넷플릭스에 일본 그 드라마인데
올드 루키라는 게 있어요. 올드 루키. 그거는 뭐냐면 일본의 축구 선수가 근데 뭐 국가대표를 하긴 했는데 경기는 4번 나갔었대요. 여튼 1리그 리그 제일 높은 리그에 있다가 2리그 갔다가 3리그 갔다가 근데 그 이제 수익이 없으니까 팀이 해단시켜 버린 거예요. 예. 졸지에 이제 백수가 된 거죠. 근데 부인은 전직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도 체육 스타와 아나운서의 그 결혼이 되게 선망의 대상이었나 봐요. 예. 그래서 되게 좋은 아파트에 살고 딸 둘을 키우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또 집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빚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덜컥 백수가 된 건데 이 사람이 근데 그거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 뭐가 있냐면 생각보다 참 부인을 잘 만났더라고요. 부인이 끊임없이 남편한테 용기를 주는데 이게 단순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남편이 막 그 불만을 갖거나 아니면 막 그 꾀를 부릴 때 단호하게 솔직히 야단을 쳐요, 남편을 갖다가. 근데 그게 뭐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더 밝게 하자, 이러고 약간 정신교육을 좀 시켜줘요. 예. 저는 그거 보면서 웃었어요. 근데 그게 불쾌한 게 아니라 남편이 왜 정신을 바짝 들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남편은 축구 선수가 되지는 못하고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그 스포츠 스타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니지먼트 회사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매해 한 편마다 그 힘들어하는 그 선수들이 나와요. 배구 선수가 나오기도 하거나 아니면 부상을 입어서 휠체어 테니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선수가 있거나 그래서 자기가 전직 선수였잖아요. 프로 선수가 현직에 있는 그 선수들의 어려움을 되게 동병상련의 마인드로 많이 서포트하는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일본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보다는 굉장히 밋밋하지만 되게 맑아요. 막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몇 개의 장치들 있죠. 뭐 출생의 비밀, 뭐 폭력 아니면 살인 아니면 뭐 돈 아니면 뭐 투기 뭐 이런 많잖아요. 복잡한 것들, 불륜 뭐 이런 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인생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조금 힐링하면서 좀 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많이 보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아이들은 굉장히 평온한 마음을 갖거나 불안한 마음을 갖기도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큰딸이 아빠가 축구 선수인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본인도 축구를 좋아해요. 근데 아빠가 이제 은퇴했다는 사실을 얘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딸이. 그래서 아빠랑 말을 안 해요. 예, 엄청 상처를 받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 예, 그거를 또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만일에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러면 딱 버릇없이 막 이러면서 아마 혼냈을 거야. 근데 거기는 참아주더라고. 물론 뭐 집집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걔가 결국 상처 안 받고 돌아와요.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표현하는 거죠. 예, 참 그 어려워요. 자, 오노주아님이 감사합니다. 코치님의 답변은 늘 명쾌하네요. 영어가 늘 고민이에요. 어떻게 지도해야 우리 아이에게 좋을까? 아이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코치해 준다는 게 참 어려워요. 코치님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시고 답변을 주셨을까? 산 경험과 빅데이터를 가지신 코치님 존경합니다. 저는 이제 엄마들도 많이 만나봤고 아이들도 많이 만나봤잖아요. 근데 인간은 보면요 그 뿌리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죠. 자기의 그 자아 속에 상처들이 다 있어요. 예민한 부분들. 근데 그거를 극복해서 발전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를 숨기고
그리고 그거에 반대적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예, 참으로 안타깝죠. 사실은 이 아이한테 코치해 줄 때, 컨설팅 해 줄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나는 너를 도와줄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아이 입장에서 내가 이 아이 입장이 되면 이런 게 힘들었겠네, 내가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선택을 할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항상 내가 아이를 잘 가르치겠다, 성공시키겠다라는 그런 거는요, 아이 입장이 아니에요. 엄마 입장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 입장에서 내가 아이라면 뭐가 하고 싶을까? 내가 우리 아이를 관찰해 보니까 얘는 이런 걸 좋아하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잖아요. 그때 조언이 먹혀요. 엄마는 옛날에 못했는데 만일에 네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이런 거를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가 이 선택이 엄마의 체면이나 엄마가 어디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거라라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예. 그러면 아이가 해요. 판단을 해요. 예. 아이들도요, 다 공부 잘하고 싶고 시험 잘 보고 싶고 좋은 학원 가고 싶고 좋은 학교 가고 싶고 해요. 키도 크고 싶어하고 인기도 많고 싶어하고. 근데 많은 사람이 다 갖추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가급적이면 아이한테 장점을 자꾸 칭찬해 주라고 해요. 장점. 이 장점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을. 제가 이번에 여행 갔다 왔잖아요. 근데 패키지였는데 조금 이렇게 고급 패키지였어요. 인원은 14명이 갔는데 거기에 이제 경상도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네, 저는 서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도 경상도 사람인데 우리 남편은 고향만 경상도지 서울에서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그분들도 서울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경상도의 피, 이런 전라도의 피 이런 거 잘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행을 3박 4일 하고 굉장히 이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대화하는 거. 특히 우리는 이제 부부가 왔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부부가 어떤가. 그러면 저도 잘 몰랐는데 남편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나는 서울 사람이 나는 1이 이렇고 2가 이렇고 3이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근데 경상도 분들이 볼 때는 차라 3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네, 결론은 똑같지만. 그래서 내가 꼭 서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코칭을 하고 여러분하고 많은 상담을 하고 하면서 약간 직업적으로 이런 대화법이 많이 몸에 배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일상에서도 제가 조금 이렇게 기분 안 나쁘게 가급적이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 근데 물론 뭐 저도 화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매번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아이에게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페이스톡을 했어요. 페이스톡을 했는데 장을 보러 간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집에 이제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오늘 메뉴가 카레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 슈퍼를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한테 이제 그거를 그냥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거의 한 40분을 넘게 차에서부터 통화를 하고 또 주차장에서 마켓까지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뭐 살까. 이제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몇 명이 오는데? 그랬더니 한 6명 정도가 온대요. 예. 그래? 그러면 이제 메인은 이제 치킨으로 하고요. 닭으로 하고 그리고 커리는 제가 이제 집에서 해줬던 맛을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일본 카레를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일본 카레를 이제 그 섹션으로 이제 그 카메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셋 매운맛, 아주 매운맛. 그리고 뭐 중간 매운맛, 그러니까 매운맛, 중간 매운맛,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운맛은 쓴맛도 나니까 그건 아니고 매운맛과 마일드를 두 가지를 섞어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SB 그 커리 그 파우더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되게 맛있거든요. 그거 한 숟갈만 넣으면 그 커리의 풍미가 굉장히 좋아져요. 예. 그리고 육수는 뭐 치킨 스톡이든 다시다든 조금 넣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예. 그리고 감자 이렇게 보고 감자 크기가 되게 웬만해요. 감자는 중간이니까 3개 사면 될 것 같아. 양파 보여줘. 양파는 하나만 사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뭐 고기도 사고 상추를 뭐 메인으로 사. 그리고 뭐 양송이 하나 넣어도 좋아. 이럴 때는 표고는 넣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얘기해줬어요. 남들이 오면 우리 아들이 마누라랑 통화하는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정을 하고 엄마 이제 외출해야 되니까 그만하자 이러고 나왔거든요. 크게 차분하게 그 대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분하게 의미는 뭐냐면 전달이 100%에 가깝게 100%에. 제가 요즘 이제 강사들하고 녹화를 하고 브루라는 VREW라는 편집 프로그램으로 자막을 따서 편집을 하는데 이 딕션이요, 제가 하는 말은 거의 90% 이상 정확히 나오거든요. 네, 근데 강사들은 말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AI가 못 받아 적어요. 틀리게 적어요. 예, 발음을 갖다가.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다시 이제 제가 듣고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고향과 관계없이 지역과 관계없이 아이들한테 고급 한국어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구사하고 그리고 좋은 단어도 쓰고 적합한 단어, 고급진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아이들이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미나상님 들어오셨어요. 네. 에미아랑님 보기 좋은 장면이네요. 네. 차분하게 노트에 새겨봅니다. 정말 필요해요, 저에게. 이렇게 AI가 못 받아들여요. 발음 자체를 갖다가. 그래서 강사들은 사실은 보이스도 굉장히 크고요. 되게 딕션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AI가 틀려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편집 작업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어제 제가 정말 하루 종일 편집해서 올린 거예요. 오늘 못 올릴까봐 되게 초조했어요. 제가 내일부터 굉장히 바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빨리 기말고사 전에 어떻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예, 얼른 보시고 하루 이틀 지나면 아마 멤버십 방으로 바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도 여러분에게 답변도 많이 드렸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드렸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